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저는 이렇게 혹한기 훈련을 갔다 왔어요. 혹한기 훈련은 고참 때 가도 힘들어요. 너무 춥고 방한 장비 때문에 군장이 무겁기 때문이죠. 저는 특전사에서 가장 힘들다는 훈련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천리행군과 혹한기를 여단에 오자마자 2개 연속으로 쳐내고 나니까 진짜 존나 힘들더라고요. 혹한기를 다녀왔는데 연말이었어요. 2006년 연말에. 저는 2006년에 인간을 했잖아요. 2006년 6월에 인간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연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연가가 한 4일인가 5일인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연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어렸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선임 하사님이 휴가를 갔다 오래요. 에? 갑자기 웬 휴가? 사실 우리는 뭐 100일 휴가 이런 것도 없거든요. 알고 봤더니 연가라는 게 있는데 그 연가를 안 쓰면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막내들은 돈보다는 나가서 좀 쉬다 오는 게 더 전투력 향상과 본인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지역대에 왔던 동기 3명 다 연가를 보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왔죠. 다른 여단으로 갔던 친구 중에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만나고 그 친구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은 바로 요겁니다. 서 있는 애가 저고요. 밑에 있는 친구가 제가 되게 후보생부터 친했던 동기였습니다. 이 사진을 2006년 연가 때 이 사진을 찍었던 거죠. 이 사진을 찍고 휴가를 즐겼습니다. 근데 제가 여단 가서 첫 휴가여서 그런지 되게 사실 아팠어요 그때. 그래서 저 사진을 찍고 이틀 알아 누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휴가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이틀 정도 집에서 끙끙 앓다가 휴가를 복귀했거든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인데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정말 누워 있다가 휴가를 복귀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귀하는 날이었죠. 그때 아마 제가 버스를 타고 복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이제 터미널에 갔고, 보통 터미널에는 서점이 있어요.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휴가를 즐기면서 이건 아니다. 나는 그래도 장기 복무의 꿈이 있었지만 장기는 아닌 것 같다. 변혁해야겠다. 라고 사실 이때 결심을 했어요. 확실하게. 뭘 하지? 라는 고민을 사실 이제 휴가 때 한 겁니다. 근데 딱히 그때는 제가 앞으로 나가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특전사 입대를 했고 초급 교육 때 이미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 복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이 휴가 때 들어서 사실 계획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서점에 들어갔고 제가 2권의 책을 사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20대가 꼭 알아야 할 뭐 재테크 이런 책 있죠. 그때 한참 이런 제목의 책들이 유행했거든요. 그 책을 하나 샀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돈을 버는데 사실 그때는 적금하고 예금이라는 단어조차 구별할 수도 없었던 저였어요. 생초보였어요. 돈을 버는데 어쨌든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좀 재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도 좀 고민해봐야 되고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려고 그 책을 샀던 거고, 2번째 찾던 책은 경찰학개론이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특전사 생활은 못하겠고 이거랑 비슷한 직업이 경찰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되게 쉬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경찰 중에서도 그냥 일반 순경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있어요. 백일경비단이라고. 그곳에 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되게 막 깊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또 경찰 중에서 청와대 경찰이면 뭔가 특별하네? 나는 스페셜 포스니까 경찰도 스페셜하게 가야 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단순하게 청와대 경찰을 그냥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는 막 경찰 특공대, 해양경찰 이런 것도 전혀 몰랐었어요. 소방관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경찰학개론 책을 샀습니다. 무작정 샀어요. 근데 제가 책 2권 샀다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 미친 짓이에요.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절대로 영내가 싸제 책을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군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지역대의 문화였어요. 만약에 걸렸다, 저 죽도록 맞아요. 진짜로 죽도록 쳐맞습니다. 근데 샀어요. 그때 제가 싸질책을 반입하면 쳐맞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왜 샀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을 해야지 저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 그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책을 샀고 걸리면 젖뛰기 때문에 몰래 반입을 했죠.
이렇게 캐비넷이 있으면 상단에는 봉에다가 전투복이랑 체육복 같은 옷들을 걸고 하단에 또 이렇게 수납장이 있거든요. 수납장을 열면 거기 양말, 뭐 팬티, 메리아스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그 깊은 곳에다가 일단 책을 먼저 밀어넣고 그 다음에 앞에다 양말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숨겨가지고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매일 점호가 끝나면 10시에 취침을 하죠. 10시에 취침을 하면 10시 반까지는 이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10시 반부터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건 다 10시 반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동들이거든요. 저는 그때 책을 몰래 꺼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영래는 잠을 못 자고 매일 피곤하기 때문에 진짜 꾸벅꾸벅 졸립니다. 근데도 안 되겠다. 나는 진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모든 지식들을 내가 빨리빨리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내가 나가서 뒤처지지 않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아직도 3년 반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진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견하면서도 미친 짓이었던 거죠. 왜냐? 개인적으로는 대견한 거 맞아요. 저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쭈그려 앉다 보니까 다리 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을 한 장씩 두 장씩 읽고 진짜 아마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잠이 들 때까지 읽다가 거기까지만 읽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불온서적, 삐라 이런 거를 몰래 보는 거랑 사실 비슷해요. 걸리면 진짜 뒤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일단 어쨌든 간에 이게 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오히려 군대에서는 장병들이 그런 공부를 하는 걸 권장하죠.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책을 못 읽게 하는 거는 웃기는 거죠. 군대에서는 권장합니다만 우리 지역대는 특히 좀 심했어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문화를 심지어 제가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저희 고참들이 봤을 때 제가 되게 나쁜 애였던 거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개인주의라든가 이기주의였던 거죠. 우리만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제가 마음대로 깨버린 거니까요. 몰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휴가를 나갔다 올 때마다 전에 읽던 책은 집에다 갖다 놓고 다시 새로운 책을 사와서 꾸준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금융 쪽 진로를 선택하게 됐고요. 영해 거주를 하면서부터는 자격증을 본격적으로 취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역을 하고 증권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경찰학개로는 조금 보다 말았습니다. 진로를 확실하게 금융 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학교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항상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어요. 걸렸거든요. 한 6개월 정도 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중대 고참이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어도 제 밑에 후임들이 있지만 저도 아직 막내 짬이기 때문에 제 캐비넷에 고참들이 주로 사용하는 뭐 바늘쌈지, 손톱깎이, 깁하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영해 거주하던 고참이에요. 손톱깎이를 쓴다고 했던가? 그래서 제 캐비넷을 확 열었어요. 시야에 보이지 않으니까 확 뒤적인 거죠. 양말 속을 파헤쳤나 봐요. 그랬는데 책이 딱 있던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접대에서 이런 사제책을 보다 걸리면 진짜 전 죽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마침 그 책을 발견한 그 고참은 저희 중대 고참이기도 했지만 지역대에서도 소문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눈빛만 봐도 벌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책을 발견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야 이 개새끼야 하고서 이제 이게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 전 지역대원들이 제가 사제책을 봤다라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정말 아마 생매장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조용히 불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 하서 뭐 이거 뭐냐. 진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짜 죽었다. 진짜 하필 걸려도 저 사람한테 걸리네. 진짜로. 뭐 어차피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오늘은 아니지. 난 죽었다. 이 생각을 정말 하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그냥 벌벌벌 진짜 와 속으로 막 근데 X됐네 씨발 진짜 죽겠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고참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우리가 왜 사제책을 보면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하지만 여기 문화가 지금 그렇지 않냐. 그러면은 너도 그 문화에 따라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다. 네가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를 맘대로 깰 거면 조직생활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다.
네가 그렇게 깨고 싶으면 네가 나중에 고참이 돼서 그때 바꿔라. 근데 지금은 너는 밑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고참들이 그런 거를 용납 못하는 문화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까버리고 널 죽여야 되는 게 맞는데 내 마음도 내 본심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는 거다. 이거 절대로 꺼내서 읽지 말고 다음번 휴가 때 집에 갖다 놓고 책 갖고 오지 마라. 와, 막 너무 고마우면서도 막 죄송하면서도 되게 많은 감정이 오갔었어요. 정말 우리 지역대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앞에 그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나 이제 진짜 좆됐다. 나 팔다리 하나 진짜 병신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각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같은 말을 딱 해주시면서 특전사라는 게 사람들이 다 악하고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다 착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악습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임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수많은 부조리와 악습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고참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나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였다. 네가 고참이 되면 바꿔라. 하지만 그거 정말 힘들 거다. 왜냐면 너는 4년간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냈기 때문에 너도 분명히 보상 심리가 생겨서 후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말 힘든 거다. 사실 이때 저는 그러면 내가 고참이 될수록 그래도 우리 지역대 악습들을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었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고참이 될 때. 물론 제가 뭐 단 한 번도 구타를 하지 않았다거나 뭐 괴롭히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할 때 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때는 그래야 기강이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은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더 똑똑해야 군생활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으로 인해서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우리 지역대가 갖고 있었던 그 문화를 어기면서 몰래 책을 반입했던 거고 이렇게 몰래 책을 읽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인생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직 생활에서는 되게 나쁜 아이로 보일 수 있었던 거를 제 정말 무서운 고참이 발견하면서 제 인생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거를 또 봐주시면서 저한테 그런 조언을 딱 해주시는 걸 보고 조직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조직이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